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꿈 중에 하나가 또 건물주 되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는 부동산 공부도 좀 하면서 특히 요즘 또 인기인 꼬마 빌딩에 투자하는 것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꼬마 빌딩을 매매할 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해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자산이나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아니면 그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기업의 적정 기업 가치를 계산해보면서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분석해보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매매,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을 매매할 때도 이런 정량적인 방법이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도 보면서 꼬마 빌딩의 적정 가격을 정량화해볼 수 있는 엑셀 양식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 파일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부분,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엑셀 파일에 대한 사용법도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부가 미국 주식 채널이긴 하지만요, 미주부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주부가 미국 주식을 주제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관련한 영상은 기존처럼 최소 주 2회 이상 업로드를 하고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 관련 재테크 영상이나 어떤 절세 관련 영상들도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영상이 미주부 채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일단 아파트는 시세를 알기가 쉽죠. 같은 평수나 같은 동 또는 같은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구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는 방법으로 적정 가격을 파악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꼬마 빌딩은요, 뭐 평수나 땅 모양 또는 건물 층수, 임대료도 제각각이라서 건물의 적정 가치를 추정하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어떤 꼬마 빌딩은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불과 2년 전에 매매 가격에 비해서 또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꼬마 빌딩은요, 이런 식으로 보면 평당 매매가가 4,617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파트처럼 평수나 어떤 타입이 정해진 게 아니고 건물 타입이나 층수, 땅 모양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비교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좀 보려고 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주식 투자할 때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것처럼 꼬마 빌딩의 적정 가치를 좀 논리적이고 정량화된 방법으로 평가해보는 방법이 있는지 좀 공부를 해봤었고요. 꼬마 빌딩과 같은 건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엑셀로 좀 수식을 만들어서 정리해 놨는데요, 이 파일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 전에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개념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스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건폐율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물의 면적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냐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대지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여기서 한 70평 정도만 건물로 지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건폐율이 70%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용적률은 쉽게 말해서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건폐율이 50%여서 바닥 면적 50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건물을 만약에 3층으로 지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면적 50평짜리가 이 3개 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 곱하기 3을 하면 150평이 되는데요, 대지 면적은 100평이었고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150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은 1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의 이 총합을 연면적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이런 용어들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꼬마 빌딩의 건물 가치 평가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2개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꼬마 빌딩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잔존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가격과 건물의 잔존 가치를 더하면 이 꼬마 빌딩의 평가 가치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 토지 가격은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주변 땅들 시세 정보를 파악해서 토지의 평당 시세를 산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해당 건물의 개별 공시지가를 검색해서 이 개별 공시지가에 현재 시세를 반영한 적정 멀티플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0만 원인데 실제 그 주변의 땅들 시세가 만약에 2,000만 원이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한 2배수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플을 적용해 준다는 거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통상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공시지가보다 한 1.6에서 2배 정도를 적용하면 적당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2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의 가치를 먼저 산출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엑셀 표에서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모두 수식이 걸려있는 부분들이니까 특별하게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이 있고요.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과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지역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건물 매도인이 내놓은 매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시지가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디스코라는 사이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 토지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연도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 대지 면적은요. 이렇게 이제 매물 정보가 있을 때 여기 토지에 대한 면적을 말하는 거니까 67.2평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이 매물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건물의 연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이라는 건 바닥 면적의 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연면적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 평당 건축가는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평당 45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 이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건물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뭐 전문가와 상의도 하고 하면서 적정 가격을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 연도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된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매물의 이 팩트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건물의 컨디션이나 주변 시세를 보면서 멀티플을 적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지하철역에 굉장히 인접해 있고 주변에 학교나 뭐 대형 마트 또는 고속도로 등등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나 교통의 편의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표준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격은요, 평당 공시지가에 멀티플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을 곱해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건물 연면적에 평당 건축가를 곱해주고요. 평당 건축가를 곱해주는 방법으로 건물의 가치를 1차로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연도에 따라서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은 제가 이렇게 수식을 걸어놨거든요. 이 건축 연도만 입력을 해주시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 건물이 건축 연도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계산을 해서 건물의 감가상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감가상각 되기 전에 건물 가치를 의미하고요. 이 부분이 감가상각 된 이후에 건물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꼬마 빌딩의 가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최종 건물 가치, 다시 말해서 토지와 건물의 감가상각이 적용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물가와 적정 가격 차이라는 부분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된 적정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수식으로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6%라면 적정 가치 대비 매도인이 한 16% 정도 높게 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44%라는 의미는 적정 가치 대비 매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하고 건물의 컨디션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값이 바뀌게 되면 우측에 이 수식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여건들을 보면서 뭐 1.9 뭐 이런 식으로 1.7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보면 여기에 최종 건물 가치가 바뀌는 부분이니까요. 감안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꼬마 빌딩의 건물 가치를 평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익률 평가법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산 방법은 해당 건물의 연 임대료에 적정 수익률을 나눈 다음에 보증금을 더해주면 그 건물의 적정 평가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식을 적용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매물 가격이나 월 임대료는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을 적어주시면 건물의 적정 가치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꼬마 빌딩이 있다면 그 꼬마 빌딩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서 내가 매수하기를 원하는 그 건물의 이 주변 시세를 적용해 본다면 적정 가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에 있는 건물들은 평균적으로 한 4% 정도의 임대 수익률이 나왔는데 지금 내가 본 건물은 그 정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적정 가치보다 이렇게 높게 평가될 수가 있겠죠. 지금 4%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이 건물은 월 임대료가 991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1억 1,500만 원인데요. 적정 수익률 4%를 적용해보면 최종 건물 가치가 30억 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매물은 35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익률에 의한 계산법으로 볼 때 한 30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좀 비싼 매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변 꼬마 빌딩의 시세는 이 정도가 됩니다 라고 이제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논리적인 가격 내고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턱대고 뭐 1억만 깎아주세요 2억만 깎아주세요 너무 비싸요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내고가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그래서요 이 4개의 건물이 서로 지금 같은 건물이거든요. 지금 강동구 천호동으로 된 건물과 이게 지금 같은 건물인데 다른 평가법으로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해본 거예요. 복성식 평가법으로 했을 때는 이 매물은 36억 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적정 가치는 32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평가법으로 적정 가격을 구해보면 지금 36억짜리 매물이 한 28억 정도가 적정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격에서 적정 평균 값을 구해서 내가 먼저 해당 꼬마 빌딩의 적정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매도인과 어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내고를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매물 같은 경우도 적정 가격은 32억 대 정도가 나왔는데 이 매물의 가격이 36억대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다거나 뭐 대형 쇼핑센터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다라고 하면 최종 가격에서 5% 정도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적정 건물 가치는 한 3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한 2억 정도는 좀 내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건물 매매하는 부동산 업체와 미팅을 하면서 이 엑셀 양식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서 한번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